안녕하십니까. 에덴셀 연구소의 이강우 약사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에덴셀 연구소의 에덴셀 요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셀 요법의 연구 성과로 정신분열증과 조울병과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신경정신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에덴셀 요법으로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발표를 겸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덴셀 요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덴셀 요법은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에덴 동산에서 따온 말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천국이나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과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과 세포의 영어로 셀을 합성해서 에덴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대로 우리들의 세포를 천국처럼 만드세요. 우리들의 세포를 기쁘게 합시다. 이런 내용을 컨셉으로 삼아서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즉 세포를 천국처럼 만들고 세포를 진정 기쁘게 하려면 저희가 커다란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포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독성분자, 여러가지 독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각 세포에 있어야 할 영양소 분자들은 24시간 균형 있게 골고루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포에 있어야 할 것은 충분히 골고루 있게 하고, 세포가 원하지 않는 독은 최소화시키자,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각 환자들에게 독성분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독성분자의 상태, 그리고 각 환자들의 그 영양학적인 상태를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건에 이르는 사례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결국 에덴셀 요법이 모든 만성 질병에 있어서 자연 치유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즉 질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아니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만성 질병에서 자연 치유력이 각 개인에 있어서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결국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저희들은 커다란 3가지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포는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최적화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포의 스스로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세포가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세포는 각기 독특한 다양한 단백질들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백질 합성 기능이 또한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각 세포가 가진 첫 번째 세포의 해독 기능, 두 번째 에너지 생산 기능, 세 번째 단백질 합성 기능,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떨어 있어도 만성질환에 있어서 그것이 정신병이든 유전자 결손 질병이든 어떠한 그 퇴행성 질병이든 간에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든 간에 그들의 세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이 작동되지 않아서 질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해독 기능, 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능,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 이 3축을 중심으로 영양학적인 문제와 독성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는
에덴셀 요법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에 맞게 어떻게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원칙, 즉 하나의 영양학적인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략하게 에덴셀 요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셀 요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나 세미나는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나 관련 사이트에서 에덴셀 요법을 검색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 발표를 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의학계의 공식적인 발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고통받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히 발표를 드리는데 이제 에덴셀 요법으로 대부분의 정신분열병, 조울병, 그리고 우울증 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나 강박증, 틱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신경증적인 질병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틱장애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신경증적인 질병들이 있겠는데요. 이건 역시 정복할 수 있다고 정복해왔고 또 완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조기 발견과 또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 중에 발병 위험 인자도 영양학적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방과 완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각 분야별로 완치 사례자들이 지난 10여 년간 각 분야별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있어 왔으며 그들에게 예방 지침을 적용한 결과 재발 사례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덴셀 요법은 세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영양 분자들을 24시간 균형 있게 일정 농도, 즉 건강한 사람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농도의 일정한 농도를 24시간 있게 하고 없어져야 할 독성 분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영양학적, 생화학적 규칙이 있는 그러한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분열증이나 다른 각종 정신질환에서 기존 의학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 조직의 세포들은 그들 주변 세포에 영양소를 단 10초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 조직의 세포들은 결합 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뇌 척수액 속에 둥둥 떠있게 되어 있는데요. 뇌 조직의 모든 뇌신경세포들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은 뇌동맥의 모세혈관으로부터 직접 영양소 분자를 빨아들이도록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혈관으로부터 영양소 분자를 빨아들이는 별도의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그 세포가 모양이 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서 성상세포, 영어로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성상세포가 존재하여서 지금 잠시 뒤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서 직접 영양분자 및 뇌세포가 요구하는 특별한 영양분자들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 조직을 간략하게 세포 수준에서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실핏줄, 모세혈관, 뇌 조직의 실핏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랗게 기다랗게 생긴 것이 뇌신경세포입니다. 양쪽에 뇌신경세포이고요. 또 동그랗게 생긴 것도 교세포라는 교세포라는 것인데요. 신경세포 이외의 것은 교세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뉴런이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총을 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선 피복 물질, 미엘린이라는 전선 피복 물질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또 희돌기 세포라는 교세포입니다.
보시다시피 CP줄에서 뇌 조직에는 이렇게 이 파란 별 모양의 세포가 영양분을 직접 빨아들여서 뉴런 신경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인 사실들은 이 다른 조직과 다르게 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영양분을 저장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세포, 이 뉴런이 요구하는 영양 분자는 24시간 이 혈관 속에 항상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요구하는 중요한, 기초적으로 중요한 영양 분자들이 24시간 이 혈관 속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각 환자별로 조사를 심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혈액 중에 흐르는 이 혈관 중에 흐르는 혈액의 영양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실제로 많은 영양소 분자들이 간에서 가공 및 합성되어서 1차, 2차적인 가공 및 합성 과정을 거쳐서 가공된 영양 분자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전신에 배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미네랄 운반 단백질들은 간에서 합성됩니다.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많은 그 미네랄들이 그냥 뇌 속으로, 혈관 속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에서 대부분의 미네랄 운반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미네랄 단백질의 농도들을 기존 의학이 조사를 하였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특히 정신질환에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천 건의 환자 사례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 의학의 연구진이나 또 뇌질병 연구에서 전 세계 뇌과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뇌질병 연구소나 의과대학의 각 연구진들이 각 신경정신질환자들에게 있어서 혈액 중의 영양소 분자 농도를 뇌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 추정 연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영양소 분자의 장기적인 이용 속도, 즉 이용 효율들에 대한 추정 연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 에덴셀 연구소에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에덴셀 요법의 원리에 동의해 주시는 수천여 명의 환자들에게 의사에게 가서 모발검사, 병리과 의사에게 가서 모발검사의 중금속, 오염과 영양미네랄의 농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오게 했고, 또 뇌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분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양학적인 검사를 병리과 의사에게 가서 결핍인지 과잉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오게 하여서 관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임상적인 영양보충요법을 하면서 과학적인 임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신신경질환이 발병하는 개인별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병 과정과 또한 발병해서 낫지 않은 이유, 또 약물이 잘 듣지 아니하는 이유 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상치료를 통해서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면서 완치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각 분야별로 완치 사례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신경질병을 대부분을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이해함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라면
치유를 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어야 그 질병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덴셀요법의 기술적 원칙은 아직은 홍보 부족으로 소수이지만 아토피성 질환이나 류마티스나 근선 등을 완치하였으며 다른 만성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이나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것은 에덴셀요법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오히려 쉽게 자연 치유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러한 치유 사례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세포의 분자 수준의 자연 치유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천적 유전자 결손 질환인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도전하여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 가장 힘든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3H 증후군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3H 증후군은 요소회로의 유전적 결손으로 체내의 단백질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빨리 죽게 되는 그런 병이고 17세를 못 넘기고 대부분 죽게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또 그러므로 많이 먹어도 죽고 질병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지 못하도록 단백질 음식을 제어하는데 못 먹게 제한을 하는데 결국은 또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도 에덴셀요법의 원리를 적용했더니 유전자를 수리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화학적인 데이터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청년은 마음대로 먹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셀요법의 기본적인 자연치유 원칙은 유전자 결손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다른 모든 질환에 즉 각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는 데 기초적인 규칙 있는 생화학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정신분열증과 같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병들을 다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감히 선언하면서 발표를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검찰에 의학 전문 검사 제도가 있는데 여러 차례 이강호 약사가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로 고발되었는데 의학 전문 검사의 조사로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가 아님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많은 치유 환자와 원리를 소개했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환자들의 명단도 동의하는 분만 일부 넘겨드려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에덴셀요법의 원칙과 기술은 조만간 공식 발표를 의학계에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학계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주 에덴셀 연구소의 지적 자산과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므로 물론 의술은 인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식 발표를 하여야 하겠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이나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으며 현재 전 세계의 뇌과학연구소 선진 6개국의 뇌과학연구소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뇌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뇌과학연구소까지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기술적인 인프라, 즉 기업으로서의 또 국가로서의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전에 의학계의 공식 발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조금 전과 같은 개요를 말씀드리고 소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 10여 년간 에덴셀요법의 강의나 최근에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자연치유 상담사 강의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의 개요를 이미 공개 발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 강의나 세미나 자료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개요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덴셀요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에덴셀요법으로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즉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조울병이나 정신분열증, 우울증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25년씩 된 현직 의사도 저희 에덴셀요법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된 영양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언과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에덴셀요법은 주먹구구식인 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양소의 분자를 사용해서 생물학적으로 이미 우리 세포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가 수명이 있습니다. 세포 내의 단백질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단백질을 대체해야 되고, 수명을 다한 세포를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것은 이미 우리 생명체에 내재되어 있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자연치유력입니다. 이미 생명체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에덴셀요법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에덴셀요법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덴셀요법의 그 이름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세포를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포를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독은 최대한 넣지 마십시오. 과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형 있게 공급을 하십시오. 모두가 영양분들을 충분히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소 분자마다 각각 어떤 것들은 그냥 밀려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빨려 들어가고 펌프질해야 빨려 들어갑니다.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많은 장애 요인들을 생활 속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에덴셀요법과 각종 정신질환의 극복 방법 등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각 분야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한 가지씩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복음을 전하듯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